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9%나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의 7.8%를 소폭 웃도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7.8%로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치인 7.5%는 웃돌았습니다. 이날 함께 나온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 다른 경제 지표 또한 대체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간밤에 나온 미국의 주택과 고용 관련 지표도 모두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2.1% 증가한 95만 4천 건을 기록해 전문가 전망치 89만 건을 훌쩍 뛰어넘어 2008년 6월 이후 최다로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주 미국에서 새롭게 청구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5년 내 최소치로 감소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모기지 관련 부상 탓에 작년 4분기 순이익이 63% 급감했으며 시티그룹은 4분기 순이익이 25% 이상 늘어났지만 예측치는 밑돌았습니다. 한편 인텔은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4분기 실적을 보였지만 PC 시장의 침체로 인해 1분기 매출 전망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현재 법정 관리 중에 있는 웅진홀딩스의 주력 식품 계열사인 웅진식품의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채권단은 웅진식품을 매각키로 하고 최근 농심, 롯데칠성음료 등 대여섯 개 식품기업에 인수 제안서를 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단 제주 삼다수 판매권을 상실해 음료 사업에 대한 매출이 2천억가량 줄어든 농심이 웅진식품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유린입니다. 7.9% 중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 결과입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0.1%포인트 더 나왔는데요. 냉정하게 본다면 큰 모멘텀은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고용과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 호조로 이미 코스피는 현재 지수인 1980선을 밟아 놓았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돌아왔다지만 오히려 중국 지표가 나오고 나서 살짝 현물까지 같이 팔았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의 이 같은 지표 호조세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 정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반등을 못하는 것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입했던 연극임의 매수도 오늘 일단 실종됐다는 점 불안합니다. 오늘 유독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삼성생명이 52주 신고가입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코스피 쪽부터 흐름 챙겨드립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1978.47, 오늘 장중한 때 초반이 되겠죠. 미국의 지표 정도만 알고 있을 때 1986포인트까지 찍은 바 있지만 중국 관련 지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외국인들 쪽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상승 줄였다가 지금 다시금 1980점 부근까지 찾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 외국인들 쪽 선물 매도, 프로그램은 다행히도 소폭이지만 일단 플러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비차익 쪽 덕분이죠. 네, 코스닥 쪽으로 보면 조금 전에 510선은 그래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닷새 만에 반등 오래간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비슷하게 사면서 쌍끌이 매수가 오늘 또 형성되네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BOJ에서 확실히 2년 연속 금융 완화 정책이 나온다라는 인플레 타겟팅 사실상 수치까지 나오면서 엔달러가 드디어 2년 7개월 만에 90엔대 접어들었죠. 원달러는 오늘 2원 이상 빠지면서 1,060원이 재차 깨지며 1,050원 80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니케이만 이러한 소식에 2.5% 급등하고요. 상해종합지수도 지표 나오기 이전에 1%가량 오르다가 지금은 상승폭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 보여드리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최진식 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2년 만에 반등했는데 중국 관련주 대응법 알아보고요. 현재 철저히 실적에 기반한 개별 종목 대응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종목까지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빛바랜 1월 효과 감안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챙겨볼 텐데요. 해외 시장 대비 유독 약한 한국 시장의 원인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요. 코스피가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지지라인 어디가 될까요? 오늘 좋은 금융주 편입 생각이 있으실지 포트 변화 여부도 체크합니다.
다음 주를 위한 대비책,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뱅가드 수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신데요. 이유 알아보고요. 현재 DPC라는 종목으로 30% 넘는 수익을 이미 올리셨습니다. 2차 목표가에도 근접한 상황인데 팔기엔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일주일 정도 수익 낼 만한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은 에버다임 주목하고 계십니다. 실적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 저평가 탈피 국면에 왔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네, 오늘 조금 이상한 날입니다. 중국 지표가 나왔는데 별로 못 가고 중국 관련해서 2,000포인트 가리라 생각하셨던 분들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주가 유독 강한 날인데요. 여의도 쪽 생각을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지식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모멘텀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또 전반적인 뚜렷한 매수 주체 없이 강보합권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금융주 강세가 돋보이는 하루가 되는 것 같고요. 은행들, 증권, 보험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세해 있습니다.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민영화 이슈 때문에 우리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 금융지주가 강세이고요. 또 하나금융지주는 예한은행 인수 시너지 기대가 올해 기대된다 해서 강세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가 오히려 브랜드 네임이 있는 삼성생명 강세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닷새 연속 오르고 오늘도 또 5% 급등하는군요. 자, 중국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다 나왔지만 4분기 성장률 수치 갖고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지표 자체는 양호하게 나온 것 맞죠? 7.9%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잘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수출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예. 4분기 성장률 지표도 예상보다 좀 상회를 했고요. 오늘 발표된 12월 산업생산이나 12월 소매 판매 지표도 역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소소 하회했지만 전반적으로 GDP 구성하는 항목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그 4분기 흐름이 상당히 좋고 추가적인 분기 흐름은 좋긴 하지만 현재 우리 혹한이라든지 스모그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2월 둘째 주에 춘제를 앞두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중국의 1, 2월 경제 지표가 약간 이제 계절성을 보이면서 약간 둔화되는 패턴을 보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시적인 기술적인 둔화점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성장 회복세는 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개선이라든지 전인대 그리고 도시화 계획의 발표 예정이 상반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성장이 8% 이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올 상반기 8% 이상 바오밥 회복 기대가 된다. 중국 쪽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렇게 한 7.8% 이상 욕심을 좀 부려본다면 월가 예상처럼 8% 이렇게 나오면은 중국의 소재 산업재가 좀 크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는 수급 탓인지 금융주도 이렇게 오히려 이쪽이 강하잖아요. 어떻게 중국 관련주 대응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중국 관련주가 대부분 이제 소재 산업재 부분인데 이 종목들은 역시 섹터들은 글로벌 경기와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 산업재가 되는데 소재 산업재 부분이 4분기 실적은 전반적인 경기에 따른 부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1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 자체도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3월 달에 전인대가 있는 부분, 4월에 이제 중국이 도시화 계획 발표 부분도 정체 모멘텀이 있어서 1, 2월 달에 좀 경제 모멘텀 둔화했다는 그런 기술적 국면에서 좀 3, 4월을 보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소재 산업재가 핵심 주도주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약한 글로벌 경기 회복 전개라든지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전개되는 워낙 강세 전개 등으로 한다면 전반 4월에 나오는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1, 2월 정도의 소재 산업재는 3, 4월 모멘텀 보고 주가가 워낙 이제 미리 움직이니까 1, 2월에는 소재 산업재 트레이딩 정도만 해봤으면 이라는 얘기셨네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도 반등하는 척 하다가 반등에 실패하고 앞서 뭐 1월 전체 경기 방어주가 좋았다라고 하지만 주도주라는 이름이 이렇게 썩 그쪽 섹터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금융주도 이러다 말까요? 어느 쪽 사야 됩니까? 마감 전략 부탁드리죠. 네, 오늘 뭐 금융주 저번에는 방어죠, IT 다 돌아서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IT주가 하락이 좀 컸었습니다. 뱅가드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IT 주 실적들이 발표를 합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 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삼성전자 4분기 확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반적인 IP주의 약세가 다음 주 실적 시즌 맞춰서 수렴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하이닉스 쪽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쪽으로 가는 실적이 좋게 예상되고 있어서 수급에 따른 약세에서 약간 기술적 반등 영향이 다음 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IT주 조금 조정받았지만 다음 주 주요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와 동시에 IT주가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시죠? 예, 다음 주 순환매 대상으로 IT주를 뽑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또 다음 주 되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주 후반에는 이쪽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도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언제나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효과 정말 쑥 들어갔습니다. 제목처럼. 그런데 유독 우리만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흥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만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덜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 20일 이동평균선도 우리만 깨진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신흥국 펀드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우리는 나가야 될 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상쇄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연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마감한 지수 이후로 이렇게 하락한 나라는 사실 몇 나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요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조정의 모습을 조금씩 거쳤던 게 사실입니다. 연초에요. 근데 약간 아슬아슬하게 갔었더라도 상승 추세는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최근에 무너지는 듯한 모습에서 실적 시즌의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흐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번 주 중반에 이제 갈림길에서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를 지속시키는 그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 그제가 상당히 중요했었던 흐름인데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작년 말 대비 따져보면 4% 상승했습니다. 무려 13,000포인트 그쪽에 있었던 다우지수가 13,500으로 해서 이제 오히려 14,000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죠. 일본, 중국 쪽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의 얘기를 우리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약간 좀 의미가 좀 너무 좀 우리 쪽만 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일본, 중국도 우리보다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그 내용을 따져보면 우리 시장의 약세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곰곰이 좀 따져보면은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이 IT 업종의 약세가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장에서 IT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크죠. 삼성전자 하나만 따져도 20%니까요. 그런데 이 IT 업종의 강한 하락세가 업종 지수가 연초 대비 한 7%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을 해외 증시에서 또 한번 비교해 본다면 대만 시장도 우리처럼 좀 비슷하게 좀 약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연초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나아도 대만 역시 마찬가지로 IT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통적으로 약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이 없는 또 하나의 축이 우리나라에는 있죠. 한국의 자동차 업종이죠. 운수장비 업종이 5% 정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만하고 비슷한 건 IT고 대만이 없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본의 상승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되는데 유동성 공급하고 엔화 약세 요인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이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시장으로 이제 반대로 부담이 되는 요인이고요. 글로벌 환경 요인이 사실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호전되고 있고요. 오늘 발표됐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 연착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착륙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유로존 쪽도 뭐 PMI 지수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바닥을 친 것 같은 단기 바닥을 친 것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 요인은 좀 긍정적으로 요인이 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인데 유독 한국 시장 쪽으로는 그런 글로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악화돼서 전달되고 있는 듯한 그런 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경제 흐름도 약간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 나올 만한 반등이라고는 하지만은 10포인트도 못 오르고 또다시 개장 초반부터 오후장에 약간 더 밀리는 음봉입니다. 전일 사실 1965에서 밑꼬리 달고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에 좀 플러스를 내길래 어제 하락했던 1965포인트 60원저리가 좀 믿을 만한 지지라인인가 싶었지만 영 불안하단 말이에요. 오늘 삼성전자도 결국 밀리고요.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시장에 더 밀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기술적으로 이제 지수를 놓고 보면 이 1970에서 2020포인트 박스권을 유지해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196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돌아세울 수가 있는가 이 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박스권 내로 오늘 다시 돌려세운 상황이긴 하긴 한데 일단은 박스권 이탈이 됐었다. 이 점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 지수를 구성하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전부 다 한번 차트로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추세적으로 돌려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재료가 있을까 이걸 따져본다기보다도 어떤 강력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좀 급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합지수가 반전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죠.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해보고 개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의 패턴이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놓고 보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이번 주에 중간에 잠시 전화 연결을 이 코너에서 연결을 해서 잠깐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무너지는 듯한 중요한 갈림길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은 그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주제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날 이틀 전의 모습이 바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 쪽으로 내려가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이었었는데 하락 쪽을 선택하면서 어제 저점까지 급락 추세를 만들었었던 거죠. 그것이 1차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헤드앤숄더 패턴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듯한 흐름 결국 2차적인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1910에서 1930포인트까지 하락도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요. 2000포인트하고 2010포인트 쪽을 넘어서면은 이 패턴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추세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000포인트를 다시 진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2000포인트를 다시 진입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2000포인트를 다시 진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가속도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리스크를 좀 관리할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2010포인트 일단 올라가면 시장을 조금 돌려 세울 수 있는 분위기 아직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자, 실적 시즌 아까 이제 뉴욕 증시 쪽에서는 실적 시즌 오면서 오히려 시장에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전자 이렇게 힘없고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쏟아지던데 애플 무너짐과 동시에 삼성전자가 주춤하니까 다들 IT를 조심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IT 쪽으로 약간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펀더멘탈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거보다는 기술적으로 워낙에 무너지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계속 뭐 매수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일단은
하락 추세가 전환되는 그것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별로 반전의 모멘텀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IT 업종을 예전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휴대폰 쪽, 스마트폰 쪽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피처폰 때에도 그랬었지만 이게 어느 산업의 절정이나 버블의 극단 꼭지점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쪽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성장률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실적이 악화되는 거, 이거는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4분기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총합을 구해도 결국 3분기보다는 좀 안 좋은 것이 우리나라의 개별적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별적 기업 실적으로 보더라도 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긍정적인 효과는 일부 종목으로 좀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번 실적 시즌에는 지난 실적 시즌보다도 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러한 점은 이유를 꼽아볼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정체 상태에 들어섰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흐름 같은 경우가 참 우리하고 비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가계부채 문제하고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의 지표가 약간씩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내수 침체 상황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기 때문에 정책적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정부 출범이 다음 달이죠. 2월 25일인가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기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적 흐름에 대해서 거꾸로 기대감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정책의 약간 맛보기식 주가 반영이 지금 금융하고 건설주 쪽으로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월 취임식 이전까지는 그러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결국 2월 취임식 이후에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금융이나 건설주 쪽은 오히려 취임식 이전 2월 이전에 좀 시세가 나타나는 1차적인 시세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조정을 보면서 다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결국 지금 시점에서 좀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그런 감도 있지만 금융이나 건설 쪽으로는 조금 편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원래 이제 산업의 좀 구조적인 어떤 성장의 한계성 얘기하시면서 금융을 조금은 배제하셨는데 한 트레이딩용으로 약간 재료가 있으니까 사보신다는 의미인지 궁금하고 덧붙여서 이제 지난번에 최근 요 석 달 신고가를 참 주목하고 있다라시면서 종목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그쪽이 여전히 좋은데 어떻게 비중을 더 늘리실 겁니까? IT를 좀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셨잖아요. 포트 보여주십시오. 예. IT하고 화학산업재 이쪽을요. 지수 관련주 쪽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편입하는 그 금융주를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IT나 화학산업재 결국 지수 관련주 쪽을 좀 줄여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신고가 개별 재료 보유주들은 순환매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조금씩 좀 교체할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이 실적 시즌에 한 30%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대형주 내에서 금융주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IT하고 화학산업재 쪽에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하니까 현금을 약간 조금 지난주보다 조금 늘려서 한 30% 정도를 유지시키자는 것입니다. 결국 1970에서 2020포인트의 박스권 트레이딩은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나 무너질까봐 이 현금을 조금 늘려놓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단기적인 대응이냐 금융주 쪽으로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 달 정도를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취임식 이전까지로 한번 제한적으로 접근하자 이 말씀은 한번 드리겠고 그 이후에 이 펀더멘탈적 개선 요인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재료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 금융주 쪽에서의 약간 좀 반발성 매수세들 결국 어떤 특정 주만 올라가고 있죠.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부터 금융주 쪽으로 제가 안 좋게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집단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업종이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종목이 특정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본다기보다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정책에 편승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증권주보다는 금융지주사 쪽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보험주 쪽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쪽은 저금리 시대에서 또 어느 정도 그동안의 영향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또 약세장에 있어서 내수주에 편승된다. 내수주 편승의 흐름으로서 보험주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삼성생명의 흐름은 약간 좀 지나친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접근을 하더라도 조정 시로 좀 한정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주에 좀 달라진 것은 현금을 조금 늘리고 금융주 쪽으로 조정 시마다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는 증권주보다는 금융지주사 쪽, 그리고 보험주, 업종 대표주 쪽으로 2월 말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자라고 편입 의사를 보여주셨네요.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공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이제 3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에 다시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1980을 지키려는 안간힘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10선. 지금까지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닌데 다음 주를 위한 대비책 미리 한번 세워보려고요. 동양증권 권영무 차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주 만인데요. 그간 어떤 시장의 변화가 일으키셨는지 특징하고요. 다음 주에 필요한 전략은 조금 이따가 일정 중심으로 챙기고, 특별히 수급 중심으로 요즘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뱅가드 얘기도 흉흉하게 들리고. 네, 그렇죠. 사실 연초되면서 상당한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연초에 좀 꺼지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사그라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우선 급격한 유동성의 증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을 한번 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9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형 주식형 펀드로 총 183억 달러라는 큰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 5년 내 가장 큰 규모의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국내 시장 쪽, 국내 쪽으로도 지금 상당한 부분들의 어떤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천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동안 상당히 보수적으로만 운영이 되었었던 예적금 자금들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급격한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장이 못 가고 있냐 이런 네. 부분들을 한번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뱅가드 청산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뱅가드에서 경쟁사 블랙락 아이쉐어 신흥국 ETF로 지속적인 자금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시장을 지금까지는 짓누르고 있겠지만은 네. 오히려 이런 물량들이 청산이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한 하락 때마다 비중 확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세제 개편한 부분들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때문에 사실상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범위 자체가 좀 더 이 금액 자체가 커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득 금융 자산 상위 계층뿐만이 아니라
한 중간계층까지도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여태 동안 예적금에 머물렀었던 자금들도 이제는 주식시장 쪽으로 좀 세금을 피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벵가드 청산 이슈 너무 그렇게 우려하다가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가 지나치면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혹시 벵가드나 이런 이슈로 시장이 흔들리면 사는 쪽으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을 좀 먼저 간단하게 지금 현 국면에서 짜보고 다음 주 일정도 소개받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IT에 대한 조금 보수적인 의견들이 이어졌었고 조금 전에 연결했었던 SPM의 김영진 대표님도 약간 예전 같지 않은 IT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늘 금융주 상승을 또 어떻게 볼 건지도 굉장히 의견이 많고요. 경기방어주가 또 좋았지만 이렇게 오른 걸 또 경기방어주를 사자니 또 금융주 사자니 오늘만 오를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면 자동차는 아직도 헤매고 있고 어떤 쪽을 사야 됩니까? 이제 기회를 10분 발휘했을 때. 네. 우선 시장의 추세적인 중장기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방향이 흔들리지 않다. 그렇다면은 기조대로 상승 방향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지수 상승이라든지 시장 상승에 좀 더 이렇게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렇게 본다라면 금융주 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네.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시장 상승 시 그리고 거래대금과 거래량 상승 시에 수혜와 그다음에 이익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여전히 중기적인 상승세라면은 조정 이후에 또 좀 탄력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의 어떤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은행주들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 이게 가시적인 결과들로 나오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익 증가죠. 그런 부분들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점에서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은 다시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근데 기대감으로 갈 때 이제 같이 좀 사서 좀 네.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기대감 때문에 반영이 되어서 먼저 오른다라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생보사,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세제 개편안 관련되어 가지고 자금 이동에 대한 그런 영향력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추격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라면 금융주 내에서는 네. 가장 유망한 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쪽이 증권주 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IT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다들 이제 이 성장률 측면에서 이제 스마트폰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말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이것도 어떤 일종의 포화까지는 아니라도 일단 성숙 단계, 아무튼 단계가 좀 많이 초반에 막 스마트폰 했을 때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작년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굳히면서 네. 그 예하에 이제 납품업체들, 부품업체들이 상당한 큰 수혜를 많이 보았었는데요. 그렇다라면은 올해에도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과 전략이 어떤지가 상당히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올해 그 사업 방향을 본다라면은 태블릿 PC 쪽에서 네. 애플의 태블릿 PC를 넘겠다라는 그런 사업 방향을 세우고 있고 그에 따라서 태블릿 PC의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곧 상장할 GD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 솔브레인이라든지 캠트로닉스처럼 글래스 슬리밍이라든지 식각 업체로서 상당히 이익 성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이제 IPO 일정 있는 주간에 상장하는 주간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볼 때 삼성전자의 올해 태블릿 PC 쪽 사업 부문에서의 부품 제조업체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네. 자, IT는 스마트폰 쪽보다 태블릿 PC 쪽 삼성 벤더, 부품주 쪽 보좌하셨고,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추격 매수 말고 조정 시 매수하되 증권 쪽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주 좀 챙겨야 되는 일정 소개 들어보죠. 네. 우선 20일 날 유럽 시장 쪽에 1월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유럽과 미국 쪽에 유럽 같은 경우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브뤼셀에서 열리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24일 미국 시장에서 12월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4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다음 주 이제 초반에 일본의 BOJ에서 또 통화 회의 열잖아요. 네네. 요거 때문에 지금 뭐 2% 인플레 타겟팅 이렇게 2%까지 지금 1%인데 물가가 오르는 걸 허용하면서도 돈을 풀겠다 이런 식이 나오면 그야말로 이제 환율 걱정에 또 어떻게 되나 다들 지금 요것만 주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한 말씀? 예. 네. 실상 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오를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 위기를 결국에는 유동성을 풀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회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상대적인 달러화 가치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저해되고 있는 그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 차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기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추세적으로 계속 N저가 될 네. 것이냐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추세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라고 봐지고요. 아베 총리의 발언대로 단기적인 이슈에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여태까지 어떤 그 국채를 매수해 줄 만한 주체들이 결국에는 내국인들이었죠. 그래서 네. 소화가 됐었는데 지금 그것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 그것들을 매수를 하면서 이제 유지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은퇴 시즌과 맞물려 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좀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 기조적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고 엔저 트렌드 다음 주 BOJ 전후에서 또 기조에 약간 변화가 있을지 일단 한번 같이 지켜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구체적인 어떤 업종별 전략도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우리 권영문 차장님이 현재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종목별로 AS를 듣는 시간 이어서 가져보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자, 기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꾸려졌었네요. 자, DPC로 15%, 서원캅셀 20%, STX, 조선해양이 20%, LG 상사가 SBS 콘텐츠하고 교체 매매 이루어지면서 35% 이렇게 현금은 가볍게 있었습니다. 자, 네 가지 종목 수익률은요. 자, DPC가 제일 높겠죠? 32.3%. 사실상 한번 높인 목표가도 찍고 내려왔습니다. 많은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서야 추천하고 그런 모습인데 이미 작년 9월 말에 편입이 된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원캅셀도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못 뵀었는데 한번 큰 거래 동반하면서 급등한 이후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선행이 약간 탄력이 좀 떨어져서 아쉽고요. 역시 펜오션이 아니라서 더 아쉽고 LG 상사가 교체 매매 이후 비중은 상당한데 조금은 힘을 못 쓰네요. 자, DPC 축하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서원캅셀도 같이 좋아지고 있네요. 네. AS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DPC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고가 3,590원까지 갔었지만은 장 막판 들어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목표가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385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네, 3,830원이 이제 네, 그렇죠. 새로 바꾼 거구나. 목표가였죠. 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서원캅셀 최근 들어서의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 지방으로 이전으로 인해서 10년간 법인세 면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캅셀 증설에 따른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죠. 3개월 정도 박스권 그렸었던 부분들을 드디어 대량 거래와 함께 돌파하는 흐름 나왔었는데요. 한 단계 더 리레이팅되는 그런 흐름들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24,850원까지 지속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STX 조선해양은 LG 상사와 함께 조금은 요 두 가지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는 감이 있는데 뭐 짧게 한 말씀이라도. 네네. STX 조선해양, STX 그룹의 유동성 부분들 때문에 여태까지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STX 자회사들 메가건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이제 유동성 위기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근에 최근 흐름들이 양호한 조정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저항, 120일 이평선 저항을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목표가 8,430원까지 유효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래요. LG 상사가 이제 조금은 뭐 아쉬운데 LG 상사 괜찮겠죠? 그래도 비중이 좀 커서 유일하게 조금 마이너스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네. LG 상사도 지금 전전일에 저점 지지를 받고 지금 이틀 그렇죠. 동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상 오늘까지 어떤 그런 반등 이후에 또 재차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바닥 다지기의 어떤 흐름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LG 상사 같은 경우에도 56,800원 목표가, 손절가 44,4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홀딩 관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포트폴리오 AS 모두 받아봤습니다. DPC와 성kap셀의 또 한 번의 추가적인 선전 기대해 보면서 이상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요, 일주일 정도의 호흡으로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만을 모아서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코너,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다이어리 먼저 펼쳐볼게요. 자, 박현상 대리님의 컴투스는 수급 보고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 잡고 들어갔었는데 타이트한 손절가에 애전역에 걸렸습니다. 손절가 터치로 마이너스 2.5%에서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RCD는 플러스 2.9%, RCD가 사실상 세 번째 추천 받았었는데요. 아직까지 121선 돌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수익은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ELK 의외로 5% 급락하는 날 종가에 들어갔는데 한 번 어제 더 밀려서 손절을 약간 터치했다가 오늘 반등 주면서 손절가는 풀렸습니다. 우진 플라임의 경우는 이기택 과장님 어제 추천주였죠. 오늘 뭐 중국 지표 괜찮아서인지 기계 관련 섹터 흐름 좋고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약간 상승폭 줄이고는 있지만 플러스 하루 만에 내주고 있고요. 박준 과장님의 성우전자 이게 이제 차트하고 모멘텀 보고 들어갔었는데 수요일 급락 이후에 121선을 동시에 깼었고 아직까지 이 부분 만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1등은요, 우리 이정복 대표님의 ICD가 되겠네요. 자, ICD AS 받으러요, JB스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정복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아직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이정복 대표님과의 연결 기다리는 동안 잠깐 시장 분위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3선이면 지금 한 10포인트가량 위쪽인데요. 코스피는 지금 그래도 상승폭을 다시금 찾아가고 있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까지 상승세 나오면서 코스피가 조금 1980선에 회복을 하면서 오늘 종가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현물은 지금 소폭 팔았다가 샀다가 마음을 못 정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해보죠.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렵게 연결되네요. ICD AS 부탁드릴게요. 일단 1등 축하드리고요. 네네네. 사실 이제 오늘 뭐 오른 거로 봐서 이제 뭐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오르지 않았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자체의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14,000원에서 15,000원. 제가 지지난주에 언급해렸던 닉네트 같은 경우도 그때 사실 그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한 15% 한 종목이지만 사실 보유했더라면 한 3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번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아직까지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60일선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정도 해서
120일선은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아몰레드 시각 장비 쪽에서는 여전히 1위 업체고 OLED TV 쪽으로 이제 플렉서블 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수혜주로는 ICD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몰레드 가운데 유일하게 조금 힘없는 ICD 다음 주 한번 121선 돌파 기대해 본다라는 AS였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 이정복 대표님의 종목 A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지금 수익률 현황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한 분씩, 아니죠. 매일 한 분씩 다이어리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박현상 대리님의 컴투스, 그리고 이정목 대표님의 ICD, 전진우 팀장님의 ELK, 그 밖에 우진플라임과 성우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성우전자거든요. 자,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으로 가보죠. 박지훈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우전자 너무 아쉬워요. 수요일 급락 이후에 아직까지 좀 회복 기미가 딱히 안 보이네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개별주들의 좀 일반적인 좀 빠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소위 말해서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일련의 고통 과정이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바닥 다지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기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 쪽에서 일단 물량은 좀 수준은 좀 받은 것 같고요. 납품이 조만간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보더라도 매출 1,500억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한 120억 이상은 나올 거로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시총이 대비했을 때 PBR이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퍼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4-5배이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 어느 정도 가격적이면 다이어트가 좀 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안성맞춤의 종목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중기 전략에 강력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다만 단기적으로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더 바닥 다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조만간 이 회사의 진 면목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성우전자 역시 중기용으로는 괜찮은 종목 맞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인내하면 분명히 아주 달달한 열매를 볼게 될 것이다. AS였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에버다임이란 종목이라면서요? 네, 에버다임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뭐 기계업종이라는 거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섹터 연구하신 분들은 좀 알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어떤 그 1,000억 정도 형성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5,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다만 거래량이 좀 아직 10만 주 미만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올해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출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결 실적에서는 특히 몽골법인 판매 이연돼 가지고 매출액이 좀 더 아직까지는 계산 좀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올해 실적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어서 실적 모멘텀 나올 수 있을 거고 펌프카 시장이 상당히 올해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중동, 러시아, 동남아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플란트라든지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그 하나건설이 이번에 80억 불 이라크 주택건설 프로젝트 따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펌프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모멘텀 작용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버행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해소될 필요가 있겠지만 더 이상의 어떤 수급적인 문제는 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봄철이 바로 건설 장비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만성적 적자 회사긴 그 저평가 회사이긴 한데 일정 부분 올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에버다임 가격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에버다임 가격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목표가는 일단은 6,500원 라인대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5,3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6,500원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보자. 에버다임 공략주 설명이었습니다. 박지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일전 일정 1부 마치고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